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번 주 시장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율 매니저 이번 주 핫 종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핫 종목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BHI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좀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되게 강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 하나가 또 원자력일 것 같습니다. 근데 BHI는 되게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좀 LNG 이야기도 이슈도 같이 있는데 이 이슈들 좀 합쳐지면 다음 주에도 시세 분출이 좀 가능할지 네네. 혹은 이번 주 6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네. 잠깐 쉬어갈지 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BHI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왜 급등한지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배열회수 보일러 지금 시장 점유율 글로벌 1위입니다. 25.6% 정도 지금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얘가 또 엮여 있습니다. 네옴시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속해 있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LNG 관련입니다. 자, 지금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20%를 태양광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사막 같은 경우는요.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원전 같은 거를 짓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대체적으로 풍족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가스라든가 석유 관련된 이제 화력 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대두가 되는 게 뭐냐면은 203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로 20%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 발전을 항상 염두를 하고 같이 건설하는데 이 백업 발전으로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LNG입니다. 네. LNG 복합화력 같이 이렇게 백업 시설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배열회수 보일러 같은 경우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LNG 복합화력에서 이제 발전을 하고 남은 열 에너지를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스 터빈에 돌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율이 높은 그런 기계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약간 이렇게 테마주로 엮이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거고요. 지금 BHI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옴시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유럽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백업 발전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HI 같은 경우는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고 매출액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45%가량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 종가도 그렇게 나쁜 마감이 아닙니다. 22% 마감했는데 저는 다만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네.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매물 소화 과정이라든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한번 쉬어가는 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지금 좀 약간 불안한 시점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시점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네. 신규적으로 나는 이제 진입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저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좀 추천드리지 않고 약간 보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BH만 그런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또 원전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BHI만 제가 그런 급등했으니.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원전은 아직까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근데 네. 수급이 들어왔을 때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원전을 정말 네네. 유심히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어제 CPI 결과 나오고 오늘 네네. 우리 증시 되게 좋았잖아요. 네.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CPI로 인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 지표들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누적된 충격이 잠깐 단순간에 잠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약간 이제 우리가 기대감이란 건 생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굉장히 굵직한 악재들이 많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추세 전환의 과정보다는 단기 반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한시름 놨다 정도로만 네,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그럼 원전은 이렇게 좀 증시가 악재가 일단 하나는 좀 꺾였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게 악재가 하나가 사라진 건데 네. 이참에 원전 관련주들이 좀 연속성을 가져갈까라는 의문은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전 굉장히 좋습니다. 연속성. 연속성 지금처럼. 말씀이세요? 예. 지금 이제 이 어떤 특정 에너지 섹터가 연속성 추세를 이어가려면요 뒷받침돼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떤 뒷받침되는 내용이 덧붙여지지 않으면은 약간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고 원전도 사실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꾸준한 수급이 유입되던가 아니면 굵직한 이런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렇게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BHI보다는 원전보다는 신재생을 보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신재생인데 네네. 그 신재생 수소 들어가 있나요? 저는 수소는 약간 비중이 좀 작고요. 저는 풍력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만. 네네. 네, 일단 동아화성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네네. 네옴시티 뭐 아까 이제 아랍 쪽 얘기를 하면은 뭐 물이 없어서 원자력이 돌아가기 힘들다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수소도 그럼 좀 어렵지 않을까요? 수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는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지난 5년간도 그렇고요, 수소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은 사실상 다른 이제 재생에너지에 비해서는 비중이 낮을지언정 효율은 좋습니다. 효율이 네.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건데, 사실 동화성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조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수소 연료 전지 중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전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급등이 가능했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금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초입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수소는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기술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뭐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좋은 건데 네네. 굳이 수소를 지금 신규 진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동아화성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인데요. 가장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쪽 종목이. 이번 주 주가가 되게 좋았어요. 월요일에는 깜짝 놀란 게 롯데케미칼이 상승 VI까지 걸렸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가 흐름이 나름 나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어닝 쇼크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아 여기 저 바람 잘 날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턴어라운드가 이 정도로 힘든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저희가 한 10월 21일쯤에 다뤘던 종목이죠. 맞아요. 다뤘었는데 그때 당시 2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다 말씀드렸으면서 3분기도 적자, 대규모 적자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롯데케미칼은요, 이 회사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석유 시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고 화학 위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안 좋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턴어라운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롯데건설 유동성 지원해가지고 10월 21일에도 한 14%가량 한 4일 동안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대표 사업 부문 뭐 기초 소재라든가 석유화학 이쪽에서 연달아서 지금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턴어라운드보다는 어느 정도 서서히 이렇게 적자를 축소해 나가거나 이런 액션 정도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오. 3분기 지금 이번에 대규모 적자가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최근에 좀 나온 거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롯데케미칼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좀 힘들어 보이는 롯데케미칼인데 이 화학 업종들이 네. 지금 아까 뭐 석유 쪽도 안 좋다고 보셨는데 네네. 유가가 지금 좀 잡혀가는 분위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사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좀 잘못 반영된 게 뭐냐면은, 앞전에 좀 많이 유가가 저렴했을 때 미리 이렇게 원자재를 매입했으면 되는데 가장 비쌀 때 매입을 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가장 비쌀 때 유가를 이제 원재료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시황 자체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지 뒷받침되고 곧바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실적뿐만이 아니라 시황 자체가 좋지 않고 전망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고요. 사실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종가가 마이너스 1.13%로 빠졌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미증시 폭등으로 인해서 대다수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이유가 투자 심리가 매우 악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정도 우리가 턴어라운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 또 그렇게 볼 네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뭐 롯데케미칼 화학 업종들은 중국 봉쇄,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폐지에 대한 가능성 네네. 이게 좀 나온다면 이쪽은 조금 그래도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예, 약간 투자 심리 개선 정도로만 볼 수 있고요. 당장의 실적 개선은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석유라든가 이런 시클리컬 관련 네. 업종들은 아무래도 네. 실적까지 반영되는데 충분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개선보다는 약간 투자 심리 개선 정도로는 우리가 이렇게 염두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시클리컬, 그중에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만 하면 항상 좀 아쉽습니다. 네네. 더 많은 종목 어디서 또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 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여러분들 송유 매니저 핫 종목 검색하시면요, 더 많은 정보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 송일 매니저 핫 종목 검색하시고 주말간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핫 종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송일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시장 어땠는지 리뷰 복귀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